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은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노력하면 좋을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제 주변 친구들한테 흔한 말로 야, 습관이 멱살을 잡고 나를 끌고 간다? 인생을 습관이 멱살 잡고 끌고 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라클 모닝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요. 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아침에는 확실히 머리가 다르고요. 이 아침에 글을 쓰거나 아침에 책을 보는 건 그 효율에 있어서 엄청 더 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 참 좋은 습관이죠. 또 항상 웃는 습관? 이런 습관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음식을 천천히 먹는 습관, 혹은 사람들의 말을 눈을 맞추고 잘 듣는 습관. 요런 습관들 굉장히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습관이 아닌가 싶은데 어 또 하나의 멋진 습관 있죠. 뭔지 아세요? 네. 감사.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심지어 어둠과 침묵이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네. 자, 우리 감사하는 습관을 오늘 좀 가져보자고 이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참 아무리 중요해도 감사는 뭐 그 중요성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딱 '나는 앞으로 내 삶을 감사하겠어.'라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관점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각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감사한 일 몇 가지 적어 봐도 좋겠고 하나만 찾아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난 이래서 감사해. 이런 부분을 칭찬해."라고 그 감사한 일 혹은 칭찬한 일을 찾아봐도 좋겠죠. 근데 정말 이런 어떤 단순한 의식 같아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뭐 하찮은 행위 같아 보이는 일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아까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태도 또한 우리의 어떤 생각 근육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근육을 보세요. 몸은 사실 쓰는 대로 변합니다. 내 몸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것처럼 감사의 근육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뇌신경은요. 내가 평소에 많이 쓰는 쪽으로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주로 감정형의 사람들의 뇌랑 이성형의 사람들의 뇌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처럼 불평하는 사람의 뇌와 항상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의 뇌 또한 다르죠. 호르몬 분비가 다르고요. 표정이 다르고요.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사고의 체계 패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감사를 찾다 보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더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 네, 이것은 사실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관점을 바꾼다.'라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참 이 감사가 '난 아직 어색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참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평을 더 많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내 인생에서 감사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불만스럽다.'라고 하는 순간에 시작을 했어요. 어 에너지가 바닥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다 원망스러운데 '아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냐. 이렇게 막 시원하게 쏟아내기라도 하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혹은 무슨 감사야. 너무 가식적이야. 어색해. 나랑 안 맞아.'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더라고요. 특히 불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불만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주로 우리가 인제 불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내 가족을 향한 불만이 참 많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얘기하자면 내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상대를 바꾼다?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당장 포기하세요. 왜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존재고 누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향해서 어떤 불만의 어떤 여지들을 찾아내고 그걸 쏟아낸다? 그런 관점으로 상대를 보면요. 꼴보기 싫은 면만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조금 싫었던 게 더 싫어지고요. 내가 누가 싫다고 막 그 사람은 아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녀. 그 순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싫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불평불만으로 모든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싫다고 말을 안 했으면 덜 미워하고 덜 싫어했을 대상도 굉장히 치를 떨고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은 내 관점이 중요하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특히 상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면 이왕이면 감사의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내가 오늘 불평하고 싶은 부분이 뭐지? 라고 생각해봤죠. 뭐 이를테면 육아를 하면서 많이 겪는 부분. 나 애들 때문에 외출할 수 없고 내가 너무 이리저리 치여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혀. 혹은 왜 이렇게 우리 애는 예민해? 가족이 있어서 내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 난 너무 외로워. 나는 내가 육아를 하면서 친구가 다 끊겼어. 돈이 없어. 불안해. 답답해. 이런 이야기들. 혹은 내 자신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불평들을 쏟아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시간은 끝나. 그랬을 때 이렇게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인생에 주어진 게 여자이기 때문에 또 엄마이기 때문에 주어진 거야. 감사한 일이야. 우리 아이는 이렇게 똑똑하고 섬세한 아이네. 그래서 내가 노력할 부분이 많고 그만큼 가능성이 커지겠네. 감사한 일이네. 또, 나 이렇게 육아 기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혼자만의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고 이것을 오롯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외로워할 틈이 어딨어. 네, 항상 성실하게 노력하는 내 모습에 감사해. 여유가 없어? 내가 이제 의존하지 않고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온전히 내 능력을 업시킬 수 있어. 감사한 일이야. 라고 보면 나의 결핍이 다 감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어려움이 크냐 작냐의 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생은 고고 각자 도생입니다. 그 누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누가 삶이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남들은 모르겠고 내 욕이 제일 아파요 라고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나. 네. 참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저희 주제지만 아이의 아토피가 저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떤 분들은 야 정말 더한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정말 그 문제에 함몰될 때는 그런 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얘는 이래 갖고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만 제 관점으로만 좁게 보이는 거죠. 근데 감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몰랐던 다른 부분들을 알게 되고 다른 부분을 개발시킬 수 있게 되었고 더 넘어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어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들이 모르는 강점들을 키워갈 수 있겠구나. 감사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 노래 아시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저는 인생을 보는 관점은 색 안경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에 빨간 안경 알이 끼어 있어요. 세상은 다 빨갛죠. 내 눈에 파란 안경이 있나요? 세상은 다 파랗습니다. 성경책에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네 눈에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어라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것들은 내 눈 안에 내 관점에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 가득한 괴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행복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런 기쁜 삶을 사셨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 본다면요. 관점, 어떤 감사를 선택하는 관점, 행복을 선택하는 관점, 이 관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붙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내가 딱 아이를 가진 걸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얘를 어떻게 키울까? 뭐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근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고민이 뭐냐면 이름 붙이기예요. 이름. 얘한테 무슨 이름을 지어주지? 물론 정말 고민 없이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첫째나 둘째나.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어떤 바람이나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아이의 이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시면 이 수용소로 가족이 끌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빠가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린 지금부터 전쟁 게임을 할 거야! 라고 굉장히 재미있게 유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이의 관점에서 그 아빠를 돌아본다면 비극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버지는 총 맞아 죽었어. 밖에 안 돼요. 근데 아이의 관점에서 그때의 시간은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되게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울컥하는데 아버지가 그 총을 맞는 순간까지도 척척척척 게임처럼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에게 사랑과 유머를 주고 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우리에게 의미 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순간인 것 같은데 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삶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삶에 대해 내가 어떤 이름을 짓느냐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라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본인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참, 이 개인의 의미 부여가 정말 이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오늘의 이름을 붙여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그 순간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김미경 선생님도 그러셨대요. 이제 본인이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쓰면서 너무 힘들다 혹은 나에게 너무 힘든 순간인데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엄마들에게 이렇게 컨설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나는 잠룡이야, 잠룡. 그래서 잠수하는 용이야. 승천할 건데 승천하기 위해 지금 나는 잠수를 하고 그 어떤 승천의 때를 기다리는 담그고 있는 시간이야. 라고 그 괴로운 시간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따라 해봤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 정말 어떻게 삶이 좀 끝났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게 너무 두렵고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순간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 또한 이름을 붙였죠. 지금은 잠룡의 시간이야. 내가 잠수하고 있어. 내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그 시간이 가치롭게 여겨지고 끝나지 않고 너무 막막할 것 같은 순간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어떤 멋진 나의 순간에 혹은 내가 만나는 어떤 대상들의 멋진 이름을 붙여보는 것, 나 자신, 내 소중한 사람들, 내가 누리는 소중한 시간에 그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불러줄 때 또한 마찬가지예요. 김춘추의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내 아이를 야 이놈 새끼 이 바보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사랑하는 누구 우리 보물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물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멋진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아이가 아토피로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잠을 못 잘 때 엄마 왜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아토피가 있을까? 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떡하면 좋을까? 하면서 막 울기도 했거든요. 같이 울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거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 아이야, 너는 용사야, 용사. 엄마는 너 나이 때 이렇게 너처럼 이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용사를 본 적이 없다. 넌 진짜 다 이겨낼 수 있어. 대단한 존재야. 라고 아이한테 표현을 했죠. 사실 그 속에는 저도 마음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보니까 아이 또한 태도가 달라지더라. 엄마가 나를 용사로 믿어주는데 내가 언제까지 질질질 울 수는 없잖아요. 용사처럼. 그래서 이름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또 바뀌어가더라고요. 제 말투가 바뀌고, 이래서 다행이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아이가 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지 않아서, 야, 나 진짜 감사하다. 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요. 아이가 어느 순간 제 말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아이는 엄마의 거울이구나. 엄마의 말투가 바뀌면 아이는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제부터라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멋지지 못한 이름을 불러주셨나요?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 어때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대해서 그닥 그런 이름을 붙이셨다면 바꿔보시면 어떠실지. 네. 내가 나를 보는 관점, 내가 나를 불러주는 한마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세상을 바꿔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